오늘의 주제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한 학급에 초등학교 때 7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제가 56번이었어요. 키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 60명 정도. 네네. 제가 50명? 44번. 50명. 그래서 70명인데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3부제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교실을 2개 반이 번갈아 쓰는 건데 나중에 2부제, 그래서 이제 오전반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오후반이 있고 그렇게 쓸 그렇게 때가 애들이 있었어요.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교실에 학생들이 가득히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챙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주로 이제 수업을 앞에서 선생님이 진행하시면 학생들은 그냥 받아 적거나 듣기만 하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실 이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한 반에 한 20-30명까지도 가능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교육에도 또 한바탕 큰 혁명의 기간이 있었어요. 네. 비대면이죠. 맞아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또 경험을 해봤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주제를 교육과 인공지능으로 잡아봤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왠지 막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초조해가지고 관심을 끌 수가 없는데, 오늘 좀 제대로 귀 쫑긋 세워가지고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놀라운 증명의 포문을 열어주실 강연자를 모셔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에 있다가 지금은 투자증권에서 AI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보다 낮게 있겠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맥시멀이라고 불러요. 투자증권 회사에서 AI 총괄을 하고 계시다. 일단 비주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예, 교육 꼭 배워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강연은 일단 제 다른 소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취미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춤을 춥니다. 탱고를 추신다고요? 얼마 전에 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탱고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는데, 재즈 밴드도 한 20년 동안 베이스를 쳐오고 있고. 와. 철학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연결점이 근데 저는 언뜻 잘 안 그려지는 게, 이분 탱고 추셨다가 갑자기 책 썼다가 교육 관련 AI도 하셨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이랑 분야들을 막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뜬금없는 분야의 연결성이 할 얘기가 많은가 보죠. 제 전공이나 일 같은 거, 인공지능 아니면 취미들 이런 걸 보면 연결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제 안에서는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있던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과학을 잘한다는 거랑 뭔가 말을 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딱 그 순간에 사용하고자 했던 의미에
절묘한 최적의 단어들을 쓰는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더라고요. Junha is awarded the Fields Medal 2022.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레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뜬금없는 분야의 하나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경지의 생각들을 다루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그 정도 정교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뭔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뜬금없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를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공부나 고상한 취미 이런 거일 필요도 없어요. 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간장게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건 동시에 있는 사람 많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비트코인도 야, 아니요, 그거 주식도 홍진경밖에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가. 오, 방송에 김치에 주식에 비트코인 홍진경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아직 안 사가지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아, 예.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조심해서 잘 나중에 따로 상담 좀 해주세요. 심리학에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실험. 아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커넥팅 다츠.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 하나하나들이 점이라면 네. 그게 언젠가 연결될 거다. 네. 거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뒷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커넥팅 다츠는 looking forward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스티브 잡스가 네. 테크놀로지에다가 사실 인문학을 얹힌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사례도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중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서체. 그 맞아요. 수업이 그때 당시에는 애플의 폰트로 연결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과체가 연결.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관심 있는 것들 이것저것 계속 경험해 보는 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거예요. 김상욱 교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파인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이 있지 않았나요? 파인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고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물리학자들한테 너의 물리적인 직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파인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디슨보다도요. 에디슨은 여기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김상욱 교수님께 자존심에 상처를 네, 내는. 이거는 진짜? 상대가 안 되는. 아예 근데 왜 에디슨이 더 유명해? 더 유명한 것뿐이죠. 파인만과 비교할 만한 천재는 뭐 폰노이만 정도? 스타일로 보면 칼 세이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맨날 술집에 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술집에 앉아가지고 거기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그림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나중엔 이제 이게 거의 부업이 돼가지고 그림을 팔아요.
네. 근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팔았다가는 이름값 때문에 팔릴 거를 걱정을 해서 가명을 씁니다. 오페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그림을 아름아름 알았을 거예요. 아름아름. 그럴 수도 있죠. 에이 모르는 척하지만 파이만 꺼져라 이거 이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파인만은 사실 그 악기, 그 봉고 드럼을 친 거로도 유명해서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질이 있는 분, 저는 사실 배명훈 작가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 다재다능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 네네.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 SF 작가인데요. 독자들 중에 여성 작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남자 작가들이 무슨 소리냐, 이 작가는 남자 작가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여성 작가인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SF계에서 좀 충격이었죠.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던 작가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육군 항공대에서 항공사진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정찰기가 가서 사진 찍어오면 그거 사진 분석하는 일을 했는데 그 CIA에 발탁이 돼서 뭔가 요원으로 일을 했겠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고 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네, 실험 심리학을 해서 박사를 했던 분이고 그 50대 정도부터 시작한 경력만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분.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다 자기 재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도 생각해보면 공대 나왔는데 이것만 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산 거예요. 입사를 그걸로 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또 다양한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인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얼핏 봤을 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더 희소성은 올라가겠네요. 내가 깊이 파고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거를 동시에 한 사람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덕질이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괴상한 패션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요리일 수도 있겠죠. 뭔가 뜬금없어 보여도 그 자기의 그런 관심사에 매진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뜬금없는 분야들을 깊게 이해를 하면 인공지능은 절대 여러분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말로 저는 이거를 생각의 체급이라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홍진경 씨 얼마 전에 그 중학교 수학 검정고시도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나요? 그럼. 오, 빠르네요. 첫 번째 맞았습니다. 문제. 1번 보자마자 맞았습니다. EMI 3이 나왔습니다. EMI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만점입니다. 오! 야, 현재 시간이 우와! 2번으로 나왔는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만점인데요.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옛날보다 수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중학생 때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풀리는 거야. 이해도 쉽게 되고. 왜 그러지? 그거 왜 그런 거야? 나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그 수학 공부가 더 쉽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홍진경 씨의 생각의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그 시기라도 선생님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딱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오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던 것들이 되게 어렵죠. 막 두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세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근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엄청 쉬운 건데 왜 한 2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했지 이거를? 네.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뭔가 책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그 생각의 체급이 커진 예입니다. 그 라이트급, 헤비급 이런 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kg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200kg짜리 사람이 이렇게 밀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급이 있듯이 뭔가 생각에도 비슷한 어떤 체급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문장보다 복잡한 논리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었는데요. 한쪽 분야는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의 그룹은 뭐였냐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내신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나올지 올림피아드 공부만 하다가 일주일 벼락치기 한 학생에서 전교 1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공부한 시간은 막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림피아드 공부한 사람이 10배 똑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드디어 풀렸었습니다. 수학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는. 정말로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힘만 기르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쉬워요. 뭔가 그 논리적 구조 때문에 정신은 잃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과 책들이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수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조금 논리적 무결성을 강조하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면 이제 막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문장의 그 구사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무서운 과구나. 네,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수학이 꼭 끼는 이유가 사실 수학이 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기초 체력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 못 따라가겠다 학교 수업을 그러면 사실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전 학년에서 수학에서 얻어냈어야 했는 그 생각의 힘을 못 가지고 온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체력들을 그 학년마다 주는 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그 근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5학년이 돼버렸으면 5학년 국어나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논리적 구조가 이제 버거울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때 한번 그 과거의 수학들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교육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저희 모두 조금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